이번 영상은 소방시설 구조와 점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뭐 문제로 낼 게 꽤 많죠. 자, 특히나 또 법률이 또 언급되기 시작하죠. 자, 소방시설은 무엇이고,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고, 자, 성능 위주 설계, 화재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동그라미 5번과 6번, 성능 위주 설계,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주요 내용보다는 문제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물으면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자, 소화약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소화기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뭐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소화약제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게 문제 보기, 이 문제는 이 보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외워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보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자, 뭐 피난 사다리,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미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셔서 금방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소화용수 설비가 뭐지? 그러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요런 거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 문제들도 있는데, 자, 이걸 보고 화재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직상 발화라 그럽니다. 자, 이럴 때는 자,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은, 자, 화재가 발생하면, 자,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에 빨리 경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바로 위에 층에 경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층에 우선 경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구조 설비가 아닌 피난구조 설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문제 보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분류, 자, 이거는 어디에 속하고 저거는 어디에 속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뭐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활동 설비가 뭐고, 자, 그다음에 소화기는, 자, 건축물의 연 면적이 몇 미터 이상일 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자,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터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자, 면접 같은 것도 이제 문제를 외우시는 게, 이 부분은 가장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깨알 같은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걸 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층,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바닥 면적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 단독 경보기 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이건 분류. 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분류를 좀 잘해서 공부하시는 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주 가끔은, 자, 수용 인원, 자, 수용 인원을 산정했을 때 몇 명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히 해설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이해하기가 편하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소화 설비, 이것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소화기에 대한 건데요. 자, 내용 연수, 화재, 할로겐 화합물은 BC에 쓸 수 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자, 방금도 문제풀이에 나오죠.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한다. 자, 소화기에 관련된 얘기들, 뭐 A급 화재, B급 화재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A급 화재에 해당되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화재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급수에 대한 거하고 이게 문제가 같아요. 그리고 분말 소화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뭐 압력의 범위,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만 보시면은 뭐 크게 헤맬 일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 사용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자, 3년, 그리고 수동식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건물에 두고 있는 ABC 소화기 같은 경우, 빨간색 소화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소화 효과,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 관련된 얘기요. 30m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소방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면적이 다 다른데 이거를 다 보시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소화기의 소화 효과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비교적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몇 미터 이내에 배치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몇 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는 것인가, 33제곱미터 이상,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 분말 소화기의 개수는 몇 개인가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55번이죠.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에 대한 고시에서 자, 점검 항목, 내용, 결과가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설비 분당 방수량은 130리터. 자, 1분당 130리터여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뭐 30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자, 옥상 수조, 옥상에 이제 물탱크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압 개폐 장치, 펌프에 관련된 얘기들, 수조에 관련된 얘기들은 약간 이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특히나 펌프의 성능 곡성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풀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문제들에 속해요. 자, 그래서 미터, 뭐 색깔 이런 거를 좀 잘 공부하셔야 제가 볼 때는 득점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나는 이거는 읽어도 모르겠고 찾아봐도 모르겠다 하는 거는 좀 과감하게 문제를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뭐 방수량, 자, 펌프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사실 감이 안 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옥외 소화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거 겹치는 문제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과감하게 자,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방수 압력,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가, 요 정도 개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하 역사 같은 경우 몇 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꼼꼼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화 구획에 관련된 얘기, 뭐 요런 거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그럼 과연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뭐 가스 소화 설비, 자,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비상방송 장치의 스피커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비상방송에 관련된 뭐 이 위치는 자,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보 설비인데요. 자, 경보 설비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요. 자, 수신기의 설치 기준은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방금 문제에서 설명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설비 부분은 다 같은 것들이고요. 어찌 보면 하나의 건물, 하나의 층, 하나의 구획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설비가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같은 공간에 여러 개의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건물 같은 데 가시면은 건물의 한 층 그리고 한 건물 내에 가시면은 아, 이게 다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뭐 설치해야 되는 것, 대부분 설치가 다 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뭐 지하구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경계구역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신기의 조작 높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발신기는 몇 층마다 설치하느냐라고 돼 있을 때 이제 층마다 설치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층마다 설치하되 자, 발신기의 거리,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이제 계단과 복도에 설치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음향 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m 각 층마다 설치한다. 자, 데시벨 1m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는 보시면은 금방 외우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피난 기구의 종류는 자, 완강기 우리가 숙박업소에 가면은 이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소방 뭐 훈련이라든가 체험 학습에서 해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금방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완강기가 어떤 건지 미끄럼대가 어떤 건지 이런 거는 피난 사대량이 뭔지 이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비교적 문제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피난기구 어디에 설치되어야 되는지. 자, 일반 사무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뭐다라는 거 정도. 자, 4층 이상의 노유자 시설. 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 같은 경우는 뭐를 설치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난 기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우리가 한 번쯤은 체험 또는 뭐 현장 학습 등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리고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는 자, 작동 시간이 20분 이상 작동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밝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1럭스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딱 보면 보이는 그런 게 이 비상 조명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동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도등이죠. 자, 유도등도 2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유효 작동 시간이 60분 이상 되어야 되는 곳은 뭐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난 유도등은 1.5m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보시면 보통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높이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선 부분의 길이가 얼마일 때 객석 유도등, 우리가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콘서트홀 같은데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보시면은 아, 이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용수 설비, 비상 컨텐츠 설비 이거는 자, 아주 큰 곳에서 보통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 아주 큰 소방 대상물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소방차가 몇 미터까지, 자, 2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소화 수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관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라서 사실은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가끔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자, 높이 31m, 11층 이상의
이럴 때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부분은 연결 그 살수 설비 이런 문제들은 그 우리가 쉽게 이걸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로 설명하기도 사실 복잡한 이거 좀 그 실감나게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현 설비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재현 설비의 개방 압력은 자, 이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자, 비상 콘텐츠 설비의 설치 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공간 안에 분명히 몰려 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질 않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거리에 관련된 얘기까지 아주 이게 저 몇 미터, 몇 제곱미터, 그다음에 뭐 압력의 그 어떤 단위, 그다음에 소리, 자, 방송 설비의 단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이게 그 자잘하게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자,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안 보셔도 무방한 부분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무에서 쓰이는 그런 지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뭐 물어보고 찾아보고 설명을 들어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좀 과감하게 이거는 자 생략하고 내가 아는 부분, 내가 외울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야만 오히려 이건 득점하기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